검사 생활 하신 지 몇 년 정도 됐죠? 올해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총리, 여당 고위관계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발언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그런 기억에 남아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아드님들이 재직 중에 검찰 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으셨지만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한 번도 대통령이나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었죠. 자,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0월 5일에는 수사에 반대하는 분들이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사실이 있죠. 예, 언론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출근하셨어요? 따로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장 출근 안 하셨다고요? 예. 우리 차장님 출근하셨어? 3차장님. 3차장님 10월 5일 날 출근하셨어요? 네. 그 시위대의 목소리가 우리 3차장님 사무실까지 들렸겠네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네. 자, 지금까지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여당 그리고 수사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검찰은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수사는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검사장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그 정경심 교수를 9월 6일 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하면서 이게 사무소 위조를 의심을 가지고 기소하는 게 아니다 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이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입니다. 공소 사실 중에는 중간에 빨간 그 네모 안에 보는 것처럼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되어 있죠. 이 상장의 발급 번호인데 이 발급 번호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상장은 정경심 교수가 당시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에서 발행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앙검사장님. 어학교육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상장번호에 저렇게 기재가 된 경우에는 어학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야 상장번호를 저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학교육원에서 총장상을 발급을 하려고 그러면 동양대학교의 위임정결 규정, 총장상에 관한 위임정결 규정에 그 어학교육원장이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위임정결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총장이 어학교육원장에게 발급을 위임을 한 사실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인 사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님께 위임을 했다고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동양대 위임정결 규정에는 그 어학교육원이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임정결 규정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 구두 위임이나 서면 위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소환을 할 경우에는 그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고,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환을 안 한 거죠. 네,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를 않고 소환 조사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당연히 소환 조사해서 기소를 했었어야죠. 배려를 해주고 나니까 그 배려를 이후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자, 지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소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이나 집행했다고 그러고 조국 전 수석이 그 당시 압수수색에 나왔던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부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화 내용은 맞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 그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PPT 잠깐 보시죠. 이게 정경심 교수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형식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6시 34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페이스북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당일날 오전 9시 45분에 작성된 겁니다. 자, 중앙검사장님. 예. 압수수색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택으로 들어간 게 몇 시입니까? 9시 20분경이죠. 예.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팀이 자신의 자택에 들어와서 온 이후에도 한가롭게 저렇게 페이스북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부인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그 당시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안 좋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발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실입니다.